과거의 속삭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난 기묘한 사건들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홍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1991년, 1992년, 그리고 1993년에 걸쳐 홍콩 영화계에서 제작된 세 편의 공포 영화에 영감을 준 실제 사건입니다. 1991년에는 홍콩 기묘 사건, 그걸 1992년에는 닥터림, 그리고 1993년엔 빗속의 악마라는 영화가 각각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들은 모두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1992년에 개봉된 닥터림은 주연 배우인 임다라의 뛰어난 연기로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극중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섬세하게 표현하며 사건의 긴장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영화는 관객들로 하여금 소름 끼치는 순간들을 선사했으며 과거 소개했던 인육만두와 비교될 정도로 강렬한 장들로 유명합니다. 인육만두는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유명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시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룰 사건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어떤 이유로 홍콩 경찰이 여성 법의학자의 참여를 금지하고 남성 법의학자들만 투입하게 되었을까요? 사건의 충격적인 성격이 많은 법의학 전문가들마저도 큰 충격을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홍콩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한동안 밤에 택시를 타는 것이 두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밤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과 충격적인 전말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니 시청 전에 신중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영상이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시청을 중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을 남길 것입니다. 1982년 4월, 홍콩 경찰은 몽콕에 위치한 한 사진 현상소에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자는 한 남성이 맡긴 사진들 중 사람의 신체 일부를 근접 촬영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나섰고 현장에서 잠복 근무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사진을 찾으러 온 남성을 체포하였고 그의 정체는 27세의 택시 운전사인 링고완 고윤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을 수색한 끝에 수많은 여성 사진과 영상 그리고 촬영 장비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링고완은 경찰을 동런의 한 장소로 안내했으며 그곳에서 2명의 여성 피해자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링고완은 누구일까요? 그의 본명은 린유창이며 1955년에 태어나 폭력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족에게 잦은 폭력을 행사했고 어린 린유창은 끊임없이 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성격 형성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청소년 시절 린유창은 친구도 없고 외롭게 지냈으며 사회적 관계를 거의 맺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 그는 사진 촬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해외에서 사진 관련 잡지를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1973년 린유창은 한 여성을 위협한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형사처벌 대신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102일 후 그는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이후 1978년에 이름을 링고완으로 바꾸고 택시 운전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그는 사진 촬영을 본격적으로 배우고 지역사진 동호회에 참여하며 새로운 관심사를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심리적 트라우마와 가정폭력으로 인해 그의 내면은 점점 왜곡되었고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링고완이 연쇄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입니다. 1982년 2월부터 7월까지 그는 총 4건의 사건을 일으켰으며 피해자는 모두 여성들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링고아는 피해자의 시신을 집으로 가져와 기이한 행동을 벌였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사진 및 기록을 남겨 자신만의 목적에 이용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982년 2월 3일에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댄서였던 천펑남이었습니다. 새벽 4시경 그녀는 일을 마친 후 링고안의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그녀는 여러 번 차를 세워 달라고 요청했고 목적지를 계속 바꾸며 링고안을 짜증나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링고안은 시신을 집으로 가져와 은폐하려 했습니다. 피해자의 소지품 중 약 500위안 정도의 돈을 훔쳐 전기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시신을 처리한 뒤 동남안의 외진 곳에 유기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 후인 1982년 5월 29일에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천원캣으로 31세의 나이트클럽 직원이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거센 밤, 그녀는 링고안의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링고안은 첫 번째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그는 이전 사건의 증거를 유기했던 동남안 지역에 이 사건의 증거 역시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의 피해자는 량수윈, 나이트클럽 청소부였습니다. 1982년 6월 첫 사건 이후 불과 반달 만에 그녀는 링고원의 택시에 탑승했고 이후 실종되었습니다. 이후 그녀의 일부 유해는 둥로완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건은 17세 소녀 량후이탄의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1982년 7월 2일 그녀는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송별회에 참석한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둥로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링고원은 자신이 관련된 사건을 정리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경찰은 그의 관련 사건이 4건을 넘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추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83년 3월 링고원은 홍콩 법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며 사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약간의 후회와 동정을 표했습니다. 그의 체포 과정은 그가 남긴 자료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당시 자료는 필름 카메라로 촬영되었으며 현상 과정에서 현상소 직원의 신고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009년 홍콩의 한 잡지에서 수감 중인 링고원의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대머리가 된 모습으로 교도소에서 홀로 생활하며 다른 재소자들과 거의 접촉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의 주변에서 특별한 현상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며 이 현상이 그의 행동에 대한 대가로 여겨졌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홍콩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오늘날에도 이야기가 회자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름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행동은 개인의 성향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린 시절 겪은 환경과 폭력적인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잔인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쉽게 비정상적인 심리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사랑만이 사랑을 낳을 수 있고 폭력은 오직 폭력을 낳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